뭐 여야 패널 이렇게 나와서 막말만 하잖아요. 어떤 김행시도 얼마 전까지 막말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앞뒤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토론에 안 나가는 이유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 분들. 영예인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상대방하고 토론하는 걸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화를 낼 만한 말을 해도 따박따박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정서적으로 흥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45살 때보다 더 훌륭하다. 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9명이 되면 뭐 가결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아요? 이거를 뭐 가결표를 찍는다. 동네 조폭보다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 후에 감옥 가야 돼요. 온몸 물어뜯기고 고환을 물어뜯어가지고 이제 치료받다가 죽어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저는 밥 잘 먹고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이 최후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몇 명이 가결표를 찍냐 이거 가지고 막 기사가 엄청 났더라고요. 뭐 20몇 명이 되면 뭐 가결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아요? 그 구속영장을 보세요. 1년 반 넘도록 취임하고 야당 대표 수사를 계속하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국내외에서 이거는 그냥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고 토론하고 할 게 어딨어요? 이거를 뭐 가결표를 찍는다는 건 어떤 복잡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조폭보다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 공격이 들어오면 막아놓고 그 다음에 형이 잘못했잖아 지난번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부당한 공격이 들어오면 일단 받아치고 같이 그거를 끝을 낸 다음에 그 형이 지난번에 좀 잘했으면 안 그랬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인 비리입니까? 전부 다 성남시장으로서 경기도지라서 서로서 공무수행을 했던 것들을 집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 후에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복운전하면 보복당한다고 고속도로에 보면 써져 있잖아요. 보복운전은 보복을 부른다고요. 당신도 당한다고요.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사람 이 권력을 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뽑을 때는 잘 모르고 뽑아요. 사람들이 알면 뽑았겠어요? 안 뽑죠. 히틀러를 뽑을 때 독일 국민들이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뽑을 때 그 히틀러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레비츠키와 지블렛이라는 저분들이 저게 두 사람 학자인데요. 이분들이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온 책인데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어떤 정당이 나왔을 때 위험한지 하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첫째,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예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둘째, 정치적 경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예스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어서 상대 정당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는 주장을 했는가. 행위를 했는가가 아니에요. 주장을 했는가예요. 예스, 위험한 거예요. 폭력을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사에 동조한 적이 있는가. 예스 하면 위험한 거예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상대 정당, 시민단체, 언론을 협박한 적이 있는가. 위험한 거예요. 집회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이게 한 3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나머지는 소소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조항들입니다. 후보 때 이런 적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권력을 이미 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100% 위험한 거예요. 네덜란드의 이제 프란스 드발이라는 동물학자가 쓴 책인데 제목이 침팬지 폴리틱스입니다. 침팬지 폴리틱스.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되게 흥미롭게 본 거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거든요. 침팬지 사회에. 거기 이제 수컷 침팬지가 이제 두목이 되거든요. 두목이 되면 이제
모든 수컷들, 암컷들이 다 인사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랭킹 넘버 2, 넘버 3 원숭이가 갑자기 침팬지가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선거철입니다. 아주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침팬지 무리가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죽죠. 온몸이 물어뜯기고 고환을 물어뜯어가지고 이제 치료받다가 죽어요, 그 원숭이가.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수컷이 우두머리 닿지 못할 때, 수컷이 우두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다른 침팬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싸움을 말려요. 말릴 때 보면 70~80%의 확률로 약자 편을 듭니다. 자기가 친한 침팬지를 편드는 게 아니고 이걸 보안관 행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잘 못하면 쫓겨나요. 이거를 잘하는 우두머리 수컷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요. 다른 개체들한테. 이걸 잘 하지 못하는 우두머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랭킹에 있던 젊은 수컷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할 때 다른 개체들이 그걸 보면서 슬금슬금 2인자를 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인자와 3인자가 연합해서 때려눕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대통령과 회의 형식이 내가 잘 알고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을 때 약자를 위해서 약자의 편을 들면서 개입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내가 잘 아는 술친구를 자리를 주고 유튜브에 나가서 막 이재명, 문재인을 욕하고 간첩이라 그러고 막 공산당이라 그러고 막 잡아넣어야 된다 그러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리를 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 이런 사람은 범죄 혐의가 나도 절대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침팬지 폴리틱스는 수컷 우두머리의 이러한 개입 양태는 비극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이제 연합이 깨질 때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든요. 연합이 깨질 때. 그러니까 우두머리 수컷이 될 때 우두머리가 되는 과정에서 연합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연합을 유지를 해야 계속 우두머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거의 연합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았나요? 안철수 씨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유승민 씨 어떻게 했습니까? 천공 물어봤다고?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했어요? 나경원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키는 말을 안 들으면 다 쳐냈잖아요. 스스로 연합을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결과가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연합을 대통령 스스로 깼기 때문에 그 균열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의 당적 이탈 요구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됩니다. 걷다 대고 너네 공산전체주의고 한패지 이렇게 말하면 자칫 탄핵이 될 수도 있죠. 아니 일반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볼 때 탄핵 문제는 우리가 학구적이고 일반론적으로 다루자면 우리 헌법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미 2번이나 해봤죠. 한 번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면허박탈을 하면 그건 지나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보니까 면허박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난 2번 해봤습니다. 2번도 했는데 3번도 못할 거 뭐이냐. 뭐 당연히 그거는 그런 거고요. 다만 일반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학술적으로 볼 때 이제 만약 이런 조건에서도 여당이 선거를 이긴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지금은 멍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어떤 권력자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데 그것이 제어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밥 잘 먹고 있고요. 대통령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최후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존나 카리스마 있어.